저희 위치는 뭐 잘 아시죠? 청산동 205-3번지일 때고요. 면적은 한 17만 제곱미터 됩니다. 뭐 한 5만 평 정도 되겠네요. 도시가격 현황이라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나 이런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후면부에 저희 빌라인 쪽은 1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전면도로 청산역 쪽에는 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는 도시계획 도로 6개소, 그리고 주차장 1개소, 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래 이제 수색 전산 뉴타운이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시면 해제된 구역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기존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제된 구역 중에서는 저희 구역이 이제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그렇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제1종 일반 주거지 뒤쪽에 저희들 지금 이 빌라 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 7층,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 일부가 있고요. 전면 여기 우리 청산역 쪽에 한 3종 일반 주거지 일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 그다음에 뭐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어차피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현황이라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바뀌게 되고, 도시계획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해서 저희들이 또 이로운 어떤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들어 나갈 부분이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종교용지, 복합용지 포함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전체 부지의 한 70%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도로, 공원, 녹지 뭐 해서 한 30%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공역세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느냐면, 서울시에서 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방법 자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1차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구역 지정 동의 요건은 요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한 67%,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대한 부분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정비 조례에서 10조에서 토지등 소유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등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노후도는 우리가 이제 3분의 2 이상 67%인데 한 70%가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또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해제된 구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어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75% 이상 동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용적률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역세권에서 뭐 저희 구역이 100% 다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운영 기준에서 보시면 1차 역세권은 250m, 그리고 2차 역세권은 250m, 300m가 되고요. 1차 역세권 기준은 뭐 저희들이 뭐 제가 설명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주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준 주거지역까지 세분 변경 가능한 걸로, 그 2차 역세권은 현행 유지해야 되는 걸로 일단 검토가 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면서 뭐 공공시설 기본 체납이나라는 부분들은 한 단계라든지 두 단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어떤 주민분들한테 최대한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잘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준주거까지 가게 되면 500%까지 가능합니다. 500%까지. 근데 이제 일반 재개발은 2종 7층 뭐 3종 가더라도 한 250%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그건 거의 배죠. 그렇죠? 임대주택 아까 말씀 115%를 내주고라도 385%예요. 근데 일반 재개발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250%라고 얘기드렸죠. 그것도 많이 갔을 때. 아까 설명드린 저희들의 공공성은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이제 좀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어떤 건축 구조를 했을 때 용적률을 좀 더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용적률을 얼마나 더 받아올 수 있냐면
230%를 더 받아올 수 있어요. 기부 체납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있고 허용이 있고 뭐 상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해서 저희들이 용적률 500%를 받아올 수 있고 그 부분의 일부분 115%에 대한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보시면 중부주거 기준으로 35층까지. 이 지역의 35층 서부권 중에 아마 향후에는 지어진다 그러면 아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기존의 역세권은 250m였는데 역세권에 대한 범위를 조금 확대해 주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역세권을 350m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침이라는 부분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검토되면 저희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보다 훨씬 한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걸 근거로 해서 보시면 준주거 지역의 향후에 변경됐을 때 보시면요. 7만 5천 제곱미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세권이 350m가 됐을 때는 한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으로 하면 10,000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준주거 지역 갈 수 있는 면적도 드러나고 사업성도 훨씬 좋아지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바뀔 예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주민들 정한수도 놓고 조금 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토지용 계획이 되겠네요. 이게 전체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한 12만 제곱미터, 전체 부지 면적의 한 70%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공시설 용지는 한 30%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구역지적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접수를 하고 부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심의라든지라는 어떤 진행을 하면서 뭐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꼭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뀔 때마다 또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번듯한 장소에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우리 말하는 구역지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입안 제안서를 만들어서 구에 접수를 하게 되면 구하고 시하고 논의를 해서 그 시구합동 보고회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문 형태가 되겠죠. 그걸 진행하게 되면 공람 30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30일 하면 30일 안에 그 기간 안에 또 법적으로 주민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전체되고 이제 구의회 청취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 업무가 끝나게 되고요. 그 위에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추진준비위원회인데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추진위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 인가를 받게 되고 그 위에 건축심의 그 다음에 뭐 저희들 교평, 인가, 관리처분 인가하면 우리 아파트 지어서 입주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역지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법이라든지 이 향후에 바뀌어야 될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뒷부분에는 우리 그 사무 마스터님께서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